자, 박정훈 대령이 어제 그러니까 20일에 박종철 인권상 시상식에 갔었는데 그 전년도 수상자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상하시는 분들 축하해주는 격려사를 했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병사의 죽음 앞에서 네 죽음이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며 한 사람이 다짐했다. 이후 한 사람이 격노하면서 모든 국가 권력기관들이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 호주 대사, 삼부 토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마약 수사 외압 등 권력의 어두운 부분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덮고 악을 더 큰 악으로 말구려고 했던 결과는 자멸이고 공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야, 대단하네. 예. 뭐 굉장히 결연한 의지도 있고 나는 이게 특검에서 보면 딱 답 나오는 한 문장 아닐까. 뼈를 때리는. 예, 진짜 뼈 때리는 글 같아요. 이 사건에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이름들이 한 20명, 30명 되거든요. 20명 선이 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세계 특검 중에서 이게 제일 작은 특검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도니까 지금 이제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협조에 응할까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현직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검찰한테 물어봤는데 이 특검 진행 조사가 가장 어려운 순위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내란 특검 1, 그 다음에 최혜병 그로 봐요? 네, 그걸 보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은 오히려 명확하다. 근데 진짜 수사에서 밝히는 건 내란죄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진짜 특검 검찰만 267명을 이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최혜병 특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외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김건희 특검은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농단의 여러 버전이 거기에 동시에 다 들어있는 거라면 내란이라는 것과 이 최혜병 특검은 이제 사실은 자주 못 접하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근데 검찰의 그 현직 검사한테 물어봤습니까? 네. 요새 물어봤습니다. 현직 검사들 일 안 하고 요새 평론하고 다닙니까? 아니 평론이 아니 지금 검찰들이 지금 매우 힘듭니다. 멘붕에 빠져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멘붕에 빠져 있고 지금 뭐 전화 와요. 이제 옷을 벗어야 되냐, 아니면 특검에 들어가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소청하고 많습니다. 중수청으로 나누어지면 공소청에 있으면은 수사는 못하고 기소만 담당하게 될 것이고 공소 유지와 중수청으로 간다면 이제 검사가 아닌 거 아니에요. 수사관이 되는 거죠. 예, 뭐 1급부터 7급까지 있다는데. 아무튼 검사들 특검의 규모 자체가 검사가 한 200 지금 최대 가면 한 250명 선 넘는 거 아닙니까? 120 파견 검사까지. 파견 검사가. 그러면 중앙지검 규모예요. 중앙지검이 한 300명 되니까. 그러면 검사들도 생각을 저기가 검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요새 그 변호사들이 그 복대리라는 걸 한다면서요? 원래 복대리 대리의 대리. 네네. 그래서 요새 어플로 뭐 그냥 한 10만 원, 뭐 20만 원이면 그냥 가서 그냥 재판에만 참석하는 변호사들이 있답니다. 그럼 검사들도 특검 전문으로 특검장이 섰다. 그럼 그쪽으로 이제 간다든지. 뭐 시장이야 뭐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렇게 1시간 뭐 좀 안 되게 얘기하고 뭐 출연해봤는데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뭐 재판 가서 뭐 1시간 지키고 있으면 뭐 10만 원, 20만 원 받고 비슷한 처지는. 씁쓸한 말들, 뼈 때리는 말을 여기서 하시는데. 수많은 법조인들이 지금 김종대 전 의원을 향해서 호호 저 양반 보게. 그러니까 그 법조계 이게 힘들면은 저하고 와서 유튜브나 해요. 그 짓이나 이 짓이나 뭐. 그 새로운 그 직업군이 유튜브 시장에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걱정됩니다. 명태균 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여러 가지를 올렸습니다. 지금 특검이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 뭐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등 20명에서 30명 다 때려 넣어줄까? 말 조심해라. 국민의힘, 개혁신당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떠들지 마라. 건방진 놈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오늘 그 한 유튜브 채널이 자신에 관련해서 뭐 방송을 했나 봐요. 이게 유튜브 채널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뉴스 엔진이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뭐 그런 채널인데 명태균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나는 빈말 안 한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고 하지 않았냐. 조심해라. 이러면서 자신의 지금 존재감을 특검이 시작되면서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데 명태균 씨 관련해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우리 김한 기자가 꾸준히 취재를 하고 있고 한겨레가 단독으로 하고 있었던 그 현대로템 관련된 사건도 있고요. 그 명태균 씨를 통해서 정부에 노비하려고 했다. 이게 오늘 또 기사 나가는 거 보면 2022년부터 23년
1조 7,960억 원 규모의 고속철 차량 공급 사업에 있어서 경쟁 입찰을 앞두고 명태균 씨 통해서 정부 쪽에 로비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게 이 현대 로템인데 이 사업 수주 전후로 해가지고 코레일 고위직에 자문력으로 이 사람들을 막 특채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사업 원 포인트로 사업을 따낼 때는 명태균 씨를 통로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따내요. 근데 여기까지는 현대로템이 지역 관가에 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다 그거 통상적으로 하는 대관 업무야. 이렇게 뭐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로템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템은 그때 그 김영선 의원실에 무슨 본부장인가라는 네, 그 명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예. 설명하는데 근데 이 사업 수주 전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레일의 고위직 5명이 로템으로 이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흔히 말하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카르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로템이 코레일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주로 수주하는 건데 국내 사업이. 그렇죠. 근데 코레일의 고위 관계자가 5명이 넘어가서 일을 한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는 카르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카르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카르텔 구조를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레일이랑 일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네. 그 구조 속에서 로템이 성장을 하고 근데 저희가 보니 이게 뭐냐면 로템이 모로코에서도 2조 2천억 원짜리 사업을 따내고 우크라이나 사업을 따내고 그렇죠. 다 따내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세일즈를 누가 해주는 거냐? 정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라든지 정부가 해주는 세일즈인데 이 정부가 해주는 세일즈에서 코레일 직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 직원들을 고위직으로 채용하고 그 창구를 통해서 코레일과 국내 사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그러면 국내 사업의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업체가 돼서 해외에 나갈 때 정부가 그 실적으로 나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3년 내내 거의 3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이때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로템 주식이 한 12,000원에서 횡보했었습니다. 예.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예요? 17만 원입니다. 살 걸. 저희가 지지난주에 보도했을 때 12만 원대였거든요. 저희가 보도하고도 5만 원이 올랐어요. 그 사이에 지금 코스피 2,900 때리고 네, 그러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폴란드 무기 수출권이 터져고 예. 있고 지금 뭐 큰 방산 수출권이 또 있으니까 그러죠. 아니 지금 이 이야기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그 우리 김한 기자가 이거 관련 취재하면서 저한테 해준 얘기 중에 하나가 철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 사업이야. 그렇죠. 이건 보통 뭐 8년 이상 관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현대로템은 이 명태균을 이용한 로비로 인하여 뭐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네. 해외 사업까지 얻는 이익이라는 게 주가만 봐도 그만큼 네. 커지고 있다는 건데 이 장기 사업을 하면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입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조건 현대로템의 유리한 방식으로 바꿔왔다는 거예요. 그 코레일은 어떤 식으로 행보하냐면 절차적으로 우리 다 준수했어. 이거 입찰한 거야. 코레일이 로템이 제일 기술 점수가 높았어. 로템이 1위 업체야. 이렇게 설명해요. 형식적인 논리, 문서상으로 보면 그게 네. 맞아요. 근데 경쟁업체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뭐 예를 들면 입찰 방식에서의 협의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뭐 일일이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대기업이 무조건 유리한 로템이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미 판을 짜놓고 입찰을 내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그 과정 자체도 누가 설계하는 겁니까? 로템이 설계를 해서 명태균을 통해 전달해갖고 명태균이 그걸 누군가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도장 찍어서 내려오면 그대로 진행이 돼버린다.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유난히 강조했던 몇 가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방산이라든지 무기 수출이라든지 예. 이 이제 말하자면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서 지금 우리 뭐 명태균 게이트 때 이름이 돌았지만 몇몇 기업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익을 내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수십 년 전부터 써왔던 그 구조의 어떤 전형 속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몇 개가 있고 이 정경유착을 하는 기업들은 뭡니까? 정치 권력에 선을 대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을 알아야 됩니까? 제일 실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중에 한 명이 명태균이었고 그 이후에는 뭐 모든 정경유착에서 일정 정도 비슷한 패턴으로 드러나는 전관들을 데려와서 이 전관들을 고리로 해서 정부 대상의 영업력을 높이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활용이 네. 현대로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이 명태균 씨 관련한 이 뭐 현대로템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뭐 창원 산단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특검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명태균 게이트는 공천 개입부터 시작해서 또 다양하게 김건희 특검 안에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연결될 수 있는 고리 중에 하나가 삼부토건이 또 있는 것이고 따져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패턴이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건진법사도 똑같아요. 네. 통일교의 이익을 위해서 통일교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로비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이아 목걸이, 뭐 또 뭐 샤넬백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뭐 샤넬 백 발의했다는 내용들도 지금 비서관 행정관 통해서 했다는 거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결하다 보면 이 뭐 고구마 줄기처럼 쭉 올라오지 않을까. 그게 방금 제가 매불쇼에서 신용환 교수가 예. 방송 중에 한 말인데 그 봉지욱 기자하고 사실관계를 각기 제보받아 맞췄는데 지금 어느 그 강가에 있는 경기도의 한 마을에 조그만 별장이 있는데 거기에 목걸이와 가방이 다 보관되고 있고 어느 여성 기업인이 지키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경기도 모처. 네. 예,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거 개봉 박두입니다. 예, 개봉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예. 그리고 예. 명태균 씨에 관해서는 그 이분이 대선 때는 조용했어요. 그랬죠. 근데 대선이 끝나니까 또 이제 세졌어요. 이 리듬감이 중요하다고 봐 나는. 밀당. 리듬 이걸 밀고 땡기는 이분이 말이 세질 때는 다 그만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지. 그렇죠. 대선 때 쑥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명태균 씨를 이렇게 몇 번 접견을 했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대선 바로 직전에는 목소리가 컸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조기 대선 이끌어내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돼지 목 따라간다 네, 그랬잖아. 맞습니다. 잔칫날 다가왔다. 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자기가 본인이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선 때에는 일단 그때 후보들의 타임이잖아요. 국민의 타임이니까 그때는 목소리를 줄이고 이제 특검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증거들은 있는데 그 증거의 흘러왔던 흐름이나 정황들은 본인 머릿속에 있다. 자기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몸값을 좀 올리려고 한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서 깨알 홍보를 한번 하면 6월 4일에는 이제 그 페북에 제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명태균 씨 페북에. 네.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눌렀어.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니 본인이 좋아요를 눌러야지. 아니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사실 이번 대선에 그 최고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 중에 4명이 있는데 박범계 의원과 봉지욱 기자와 그다음 이명수 기자와 김한나 변호사가 있다. 예. 자 이렇게 김한나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요. 예. 아니 그만큼 열심히 뒷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명태균 인증. 예. 명태균 인증. 대선 1등 근데 왜 그 4사람 중에 전화 받은 사람은 없냐고. 전화 받은 사람. 전화 받은 저는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안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2주째 나오고 계시죠. 아니 그래서 아까 볼륨 키워놓은 거예요 핸드폰. 혹시 기다리고 있잖아요 전화기를. 용산 가는 길을 잘 모르시거나 이러면 네. 뭐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버스 타면 한 번에 갑니다. 그래요? 지금 뭐 전화가 전혀 안 옵니까? 네. 아니 전화기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고 뭐 예를 있어요. 들면 아까 볼륨 키웠잖아. 직접은 아니더라도 뭐 몇 네. 달이 건너서라도 좀 준비를 해라든지. 그날이 오면 제가 꼭 공지하겠습니다. 빨리 직장 예비 패널 하나 섭외하셔서 예. 금요일 순서 그거 섭외 얘기하니까 제가 우리 예. 김영대 의원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권영국 후보, 시간 늘상 뵙죠. 예. 섭외 좀 해주세요. 아유, 공덕포차 이번 주 나가셨는데. 그러니까 거기 말고 여기. 여기? 그건 제가 저한테 맡기시면 돼. 네. 나도 청탁 좀 받아봅시다. 된다니까 그거. 자, 뭐 제가 먹던 커피인데 아니 농담이고 권영국 후보가 지금 요새 사실 몸값이 좀 올라갔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한번 나는요, 모시려고 하는데 이번 대선을 아주 색다르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옛날에는 대선이 끝나잖아. 그럼 낙선한 후보들의 동향이 어디 집걸하거나 외국에 뭐 가거나 유학 간다든지 네. 이런 거거든. 그랬었죠. 예. 근데 요즘은 대선이 끝나는데 낙선한 후보들이 더 바빠. 한 명은 턱걸이 하고 훌라후프 돌리기 바쁘고 한 명은 국회 청원에 또 목소리 높이고 목소리 높이는 게 이제 다른 분들이 그 이름을 계속 회자시키고 있죠. 50만 넘는 인원이. 예. 그다음에 득표수가 제일 적은 분은 오히려 대선 때보다 인터뷰가 더 많아. 그래가지고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모든 카메라는 승자한테만 가고 다 잊혀지는 게 보통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대선은 낙선한 분들의 그 캐릭터가 계속 살아서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대선 중이라는 착각이 드는 거야. 예. 그럴 정도의 희한한 대선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예. 지난주까지는 몸이 좀 안 좋다 그러셨잖아요. 대선 때 너무 힘드셔가지고. 개고생했죠. 이번 주는 좀 괜찮아지셨어요? 아무리 쉬어도 안 풀려요. 완전히 그냥 골병이 든 거야 그건 내가. 나이와 관련인.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가니까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데 고생하셨어요. 메시지, 정책, 타 후보 전략을 다 설계해야 되니까 예. 그 짧은 시간에. TV토론 네. 팀장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그 어떤 방송에서도 안 들어주니까 여기서 하시네요.
이렇게라도 하소야지. 내가 예. 눈물이 다 날라 그래 내가. 저희는 그래서 우리 김용대 전 의원이 나오시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생각하니까 참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고 내가 올해 연말이면 60인데 이 나이에 이런 개고생을 하고 저기 아주 내가 그 맨주먹 붉은 피로 이 맨주먹 붉은 피로 그 저기 뭐냐 이걸 헤쳐 나오는 네. 이 가시밭길을 우리 김종대 전 의원 뭐 요새는 그 별명이 잘 안 불리는데 예전에 이제 구국의 강철 이빨이라는 예, 닉네임이 있으셨습니다. 많이 녹슬었어요. 예, 그 강철 이빨. 대선 백서를 그 다른 정당들처럼 인쇄물로 만들지 말고 여기는 이제 김종대가 계속 말하면 된다. 오디오 파일로. 네, 오디오 예, 파일로. 예. 오디오 파일로. 예.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예, 그리고 구국의 눈물 강철 나는 이빨이 장면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눈물. 내가 또 페북에 하나 썼더니 당원들이 다 울었대는 거 아니야. 내가 내년에 어디 아무데나 보궐선거 나오면은 와서 선거운동원 하겠다는 당직자가 100명이 넘어져. 살아 있으십니다. 울렸어 내가. 그럼 다음 대선엔 직접 출마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출마하세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그럼 적어도 우리 3표 드릴게. 글쎄 그거는. 그건 아직 결정하지 안 않았어요. 됐어? 저도 고향집 봐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럼 보는 걸로. 부릅시다. 자, 오늘 우리 뉴스다이브 2부 준비된 시간은 다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수락 연설 내용 있어서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하겠다. 민생 회복, 경제 성장 또 하나의 트랙으로 하겠다.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삼겠다. 이게 3트랙 얘기를 하셨네요. 예. 그리고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서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는 수락 연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내용도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새롭게 선출이 됐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새가 있으면 양날개 얘기하는데 야권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16일까지 선출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뭐 크게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되든 그 당의 어떤 향후의 뭐 쇄신, 개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하나의 뉴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특검이 이제 뭐 임명이 됐으니까 사실은 그 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특검보부터 시작해서 수사관들도 다 모아야 되고 또 이 실제 검찰에 있는 파견 검사들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요게 20일 최대 20일. 준비 기간이 있는 것인데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은 근데 뭐 3일 이제 원래 있었던 기간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대통령 결정도 그랬고 이 20일을 다 채워서 준비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르면 6월 말 또 7월 초 늦어도 그렇죠. 수사가 시작된다고 본다면 그 사이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관련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구속기간 만료가 되면서 풀려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요 타이밍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 저희가 시간은 다 돼서 이 관련된 이야기는 더 못 나누지만 이걸 잊지 않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김한나 변호사, 김한 기자. 오늘 김한 기자가 이제 분량이 다소 부족했는데 괜찮습니다. 다음 주 중에 잡혔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제가 시간을 따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